안녕하세요. 묶음사입니다. 오늘은 유니패스에서 정식 수출 신고를 직접 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요즘 온라인 마켓, 이베이나 쇼피 등을 통해서 직접 해외로 수출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건수가 총 1,800만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84%가 정식 수출 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 통관 방식으로 수출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 목록 통관 방식의 경우에는 간편하기는 하지만 정식 수출 신고와는 다르게 관세 환급이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개인 고객에게 적은 수량의 물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유니패스에서도 어렵지 않게 직접 수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유니패스를 통해서 직접 정식 수출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니패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유니패스에서 수출 신고를 하시려면 유니패스 사이트에 사용자 등록을 하셔야 돼요. 사용자 등록하는 방법은 저희 블로그에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블로그를 참고를 해주시고 사용자 등록 마친 후에 로그인 된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출 신고서는 메뉴의 전자신고에서 신고서 작성, 수출 통관 메뉴를 누르시면 여기 수출 신고서 이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수출신고서 화면이 불러지는데요. 우선은 채번 버튼을 눌러서 수출신고 번호를 생성을 해주시고요. 전송 구분은 그냥 원본으로 해주시고 직접 자가 통관을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신고인, 수출 대행자, 수출 화주 모두 그 통관하시는 업체명으로 다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 수출자 구분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을 구입하셔서 수출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C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출 대행자가 완제품 공급을 받아서 수출한 경우 이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별표 표시되어 있는 항목들 다 입력을 해주시고요. 통관고유부호도 입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조자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 정보를 알고 있으면 그리고 제조사의 통관고유부호가 있으면 여기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 상호에 미상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통관고유부호란에 제조미상 9999 이게 뜨게 됩니다. 그리고 제조미상으로 하실 때는 여기 우편번호에도 100을 입력을 하시고 산업단지 코드는 그냥 999번 기타 이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매자란에는 구매자 상호랑 구매업체 부호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 구매업체 부호가 없는 경우에는 해외 거래처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해외 거래처 등록은 여기 메뉴에서 업무 지원, 그다음에 해외 거래처 보호 조회 신청 이 메뉴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 해외 거래처 보호 등록하실 때에는 해외 거래처의 국가랑 상호, 주소가 표기된 인보이스가 필요합니다. 해외 거래처 등록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검색하시면은 상호랑 구매업체 보호가 뜰 거고요. 그다음에 신고세관. 신고세관은 이 물품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소재지 관할 세관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이게 수원이다. 그러면 수원세관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과는 여기 통관지원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신고 구분은 일반 수출인 경우에는 여기 H, 페이퍼리스 수출 신고,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 신고인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 신고 이거 선택하시면 되는데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 신고 선택하시면은 필수 항목이 일반 신고보다 적어요. 그래서 먼저 일반 신고를 보시면 이게 별이 되게 많죠. 근데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 신고하면 이렇게 별이 좀 적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신고 항목이 조금 더 축소돼서 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일반 수출 신고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거래 구분은 일반 형태 수출. 만약에 전자상거래로 하셨으면 여기 1호번에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 물품 이걸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 수출 종류는 뭐 일반 수출, 결제 방법은 단순 송금인 경우에는 여기 TT 해주시면 되고 인도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인코텀즈 정형거래 조건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찍어둔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조건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적국은 만약에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거다 하면은 여기서 미국 선택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고 적재항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항구나 어느 공항에서 나가는지 그거를 선택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부산항에서 나간다 그러면 부산항, 인천항이다 그러면 인천항, 그다음에 인천공항이다 그러면 인천공항.
여기 인천 치시면 이게 인천항, 이게 인천공항이에요. 이거 입력을 하시면은 여기 자동으로 한국인지 공항인지가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운송수단도 같이 이렇게 됐는데 운송수단은 선박, 항공기, 그다음에 EMS로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우편물 운송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EMS일 경우에는 여기 수출 종류도 여기 우편 수출로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항공기라고 하고, 그다음에 운송 용기는 이렇게 있는데 보통 해상 운송인 경우에는 LCL 컨테이너 하시면 되고 항공 운송인 경우에는 ETC 기타 하시면 됩니다. 검사 희망일 입력하시고 물품 소재지, 물품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주소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물품 상태는 보통 신품이겠죠. 그다음에 요거 자동 간이정액 환급 신청이랑 임시개청 사전 통보 여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으면 그냥 미신청 아님으로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공통사항 1번은 끝났습니다. 이제 2번 공통사항 2번으로 가보면 이게 지금 이번 주에 적용되는 환율이고요. 여기에 총 중량은 그 포장 무게까지 포함한 물품의 전체 중량 입력하시면 되고, 포장 개수는 전체 포장되어 있는 단위랑 개수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일반적인 그 박스로 보내시잖아요. 그 박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CT, 판지로 만든 상자 선택하시고 뭐 한 박스면 1, 두 박스면 2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통화 코드는 만약에 미국 달러로 결제하신다 하시면은 여기 US 달러 입력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환율이 들어가는데요. 만약에 환율이 안 뜨면은 이 환율 조회 버튼 꼭 눌러가지고 여기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결제 금액이랑 요거 신고 총액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란사항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여기 객맥 계산 버튼 누르면 불러와지니까 우선은 비워두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란사항 입력해 볼게요. 란사항에서는 우선 HS 부호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HS 코드 조회하는 방법은 또 저희 블로그에 보시면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그 블로그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는 일단 아무거나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이 수출 물품명 같은 경우에는 이 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를 하면 되는데요. 그 저희가 말씀드린 HS 코드 조회하는 사이트에서 보시면 이 수출 물품명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거래 품명은 실제로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인보이스 등 무역 서류에 기재하는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를 하시면 되는데 물품명을 그냥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순중량은 포장 무게 제외한 제품의 순중량이고 단위는 킬로그램, 그다음에 신고 가격, 이 신고 가격도 자동으로 나중에 입력되니까 일단 비워두시고요. 여기 어태치 여부는 요 모델 규격 란이 99행까지 등록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이 99행을 넘어갈 경우에는 이 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해당 여부를 기재하는 칸인데요. 99행 넘지 않는다 하면은 그냥 N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원산지 입력해 주시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하시면 발급, 아니면 미발급 선택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모델 규격 등록을 하실 때에는 여기 양식이 있어요. 엑셀에서 간단하게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양식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양식에 맞춰가지고 모델 규격, 성분 이렇게 쫘라락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업로드 해주시면은 여기 자동으로 그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항목이 몇 개 안 된다 하면은 그냥 여기 행 추가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그냥 입력해 주시는 게 더 편하고요. 일단 임의로 한번 기재를 해볼게요. 일단 다 비워두시고, 개수는 1개, 단가 10원, 이렇게 하면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을 했으면 여기 란을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추가 버튼 누르면 해당하는 란이 생겼죠. 그 다음에 만약에 물품이 여러 가지인데 그 물품의 세번 부호가 다 다르다 그러시면은 그 세번 부호별로 란을 다 구분해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 란 추가하는 방법은 일단 란을 하나가 추가가 돼 있죠. 여기서 초기화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기 란 번호가 002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게 두 번째 란이 된 거예요. 두 번째 란에서 또 다 쭉 입력을 해주시고 또 란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이 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생긴 란을 수정을 해야 될 때는 요거 란 번호 누르시고 요거 내용을 한번 수정해 볼까요? 이때 그냥 이렇게 하시면 수정되는 게 아니라 여기 뜻이 란 수정 시 수정 버튼으로 변경사항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 수정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이런 식으로 품명을 바꿔야겠네요. 수정을 해주셔야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기 첨부 파일 탭이 있는데요. 이 첨부 파일 탭에서는 인보이스 있으시면 인보이스 추가해 주시고, 없으시면은 그 판매 사이트에서 구매자가 구매한 내역 캡처해서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없는 채로 전송을 하시고, 만약에 나중에 세관에서 요구한다 하시면은 나중에 사후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다 해주시고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전송이 되는데요. 이때 오류가 만약에 뜬다고 하시면은 오류 뜨는 내용 고쳐서 신고해 주시고, 전송 완료되고 나면 여기 전자신고 처리 현황, 여기에서 수출 신고 처리 현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오류 통보가 만약에 뜨면은 거기에 또 처리 현황에 뜬 오류 통보 내용 그 사항을 수정하셔가지고 다시 여기서 재전송으로 바꿔서 재전송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해서 최종적으로 수출 신고가 수리되고 나면은 수출 신고 필증을 발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수출 신고 필증은 여기 전자신고, 통관사시 출력, 수출 신고 필증 이 메뉴에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니패스에서 직접 수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모르는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올려도 되는 거예요? 밥줄 끊기는 거 아니에요?